주자학은 에도시대 사회윤리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단연코 충이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오륜과 수신을 중시하였고 정명론을 따라 자신의 본분을 다한 것을 중요한 미덕으로 생각하였다. 일본에서 주자학을 처음 받아들인 것은 중국으로 유학 갔던 불교 승려들이었고 주자학이 최초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도 불교 사찰에서였다. 또 임진왜란 당시 조선으로부터 약탈해온 수많은 책 중 특히 퇴계 이황의 저술이 많이 읽히면서 주자학이 널리 퍼졌다. 에도시대 유학자들은 대부분 중하층 계급 출신들이었다. 무사가 주인인 사회에서 유학자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들은 문보다는 무가 우위를 차지하고 농업보다는 상업이, 농촌보다는 도시가 발달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쿠가와 시대의 평화가 이어지면서 유학자들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진다. 도쿠가와 바쿠후가 주자학을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하야시 라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 어용학자에 봉해졌지만 이에야스는 그에게 승려가 될 것을 강요하였다. 당시만 해도 주자학과 불교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야시와 같은 어용학자들은 일본 최고 지도층에게 주자학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자문 역할도 맡았다. 1630년에는 하야시 가문을 교장으로 하는 사무라이 계층을 위한 학교가 에도에 설립되었고 17세기 중엽에 이르면 거의 대부분의 영주들이 자신들의 주위에 유사를 두었다. 18세기에 이르면 대부분의 쇼군과 다이묘들은 조선 군왕들의 경연과 유사한 주자학 강의를 들어야 했다. 미토한의 다이묘였던 도쿠가와 미스쿠니는 공자묘를 세우고 멸망한 명나라에서 망명온 중국의 유학자 주지유에게 대일본사를 편찬하도록 했다. 오카야마의 다이묘 이케다 미스마사는 주자학을 권장하기 위하여 자신의 영지에 있는 불교 사찰 중 절반을 폐쇄하고 1684명에게 효행, 충절, 신의, 봉사상을 주었다. 에도 시대의 유학자들은 중국이나 조선의 사대부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사회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고유의 사상을 정립하고 전파시키면서 일본의 지적 르네상스를 이룬다. 그러나 이들은 주자학을 받아들이면서도 중국도 주자학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대신 주자학을 일본 고유의 사상과 접목시키고자 한다. 하야시는 유교의 왕도 정치를 일본의 신도와 접목시키고자 하였다. 그는 중국의 경전이 담고 있는 가치들은 보편적인 것이기에 중국에서 구현된 것은 우연일 뿐이라고 하였다. 중국 성현들의 도는 곧 일본의 가미들의 도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일본의 신화들을 주자학의 본체론에 접목시켰다. 또한 일본 사람 중에는 중국인들보다 뛰어난 사람들도 있다. 가르쳤다고 뛰어난 것도 아니고 배웠다고 못한 것도 아니다. 뛰어남은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와 관용과 용기를 보이느냐에 달렸다라고도 하였다. 로닌의 아들로 태어난 야마자키 안사이는 젊은 시절을 불교 승려로 지냈다. 그는 교토와 도사국에서 송유학을 접하고 교토와 에도의 학교를 설립한다. 에도에서는 신도를 접하면서 평생을 주자학과 신도를 접목시키는 데 바쳤고 이러한 그의 작업은 당시 일본 사회에서 고대 일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안사이는 일본의 소학을 본격적으로 소개한 야마토 쇼카쿠를 저술하였고 고대 일본이 고대 중국보다 문명이 발달했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6,000명이 넘는 제자를 길러낸다. 하라넨사이가 저술한 선철총담이란 책에는 안사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실려 있다. 안사이는 제자들에게
지금 저 나라 중국이 공자를 대장으로 삼고 맹자를 부장으로 삼아 수만의 기병을 이끌고 와서 우리나라를 공격한다면 공맹의 도를 배우는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문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답이 없자 다시 제자들에게 불행하게도 만약 이러한 재액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들은 몸에 견고한 갑옷을 걸치고 손에 예리한 병기를 잡고 그들과 일전을 수행하여 공맹을 잡아 국군에 보답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맹의 도다. 가이바라 에키케는 후쿠오카의 사무라이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다이묘의 명으로 나가사키에서도 근무하였고 교토에서는 7년간 영주의 후원으로 유학 생활을 하였다. 주자의 경물치지를 실천하면서 성리학의 윤리 도덕은 물론 의학과 식물학 연구에도 몰두한다. 일본의 약초와 식물을 연구한 대화본초, 체보, 화보는 이 분야의 선구적인 책들이 된다. 교육 관련 저서로는 양생훈, 아동교육서로는 화석동자훈, 여성교육서로는 오상훈 등이 있으며 철학서로는 대의록, 그리고 기행문으로는 화주술람기가 있다. 그는 또 일본에서 최초로 서양의학을 가르쳤다. 일본의 식물과 생물 연구로 유명한 독일 의사 폰 지볼트는 에키켄을 일본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불렀다. 의사의 아들로 태어난 오교소라이는 5대 쇼군 도쿠가와 스나요시의 후원으로 에도에서 활동했다. 8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가 집권하자 다시 바쿠후에 등용되어 문학, 사상, 법, 역사, 군사, 음악 등 다방면에 대한 저술 활동을 펼쳤다. 소라이는 중화주의자였으며 자신을 동이, 동쪽 오랑캐라고 지칭하였지만 자신이 중국인이 아니면서도 중국의 학문 수준에 필적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자랑하였다. 소라이는 그러나 주자학에는 반기를 든다. 주자성리학은 유교 경전이 나온 후 1000년이나 지난 후대의 해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교 경전의 원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자학이 아닌 문헌학을 통한 철저한 고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중국어는 일본어와 본질적으로 다르며 중국어도 시대에 따라 변한다면서 특히 일본의 경우 일본만의 특이한 글읽기인 간문을 통해서 유교 경전을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더욱 왜곡되었다고 주장한다. 소라이는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당시의 중국어와 고대 중국어의 차이를 비교 연구하였고 이를 당시의 일본어와 비교하는 사전을 편찬함으로써 고문사학의 태두가 된다. 소라이의 제자인 다자이 슌다이는 중국이 봉건제에서 군현제의 중앙 집권 체제로 바뀌어간 반면 일본은 군현제에서 봉건제로 발전했음을 지적하면서 중국에서보다 바쿠후 체제 하에 일본에서 오히려 백성들과 지도층이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따라서 윤리 도덕도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의 제도가 중국의 제도보다 공자가 이상으로 생각했던 제도에 더욱 가깝다는 주장이었다. 부시도란 개념을 정립한 야마가 소코는 주자학에서 출발하여 도교, 불교를 섭렵하고 유교와 신도의 융합을 이룬다. 그는 중국이 아닌 일본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중국이라고 했다. 19세기에 들어오면 미토가쿠 학자들이 유교와 일본의 고유 사상을 접목시키면서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상을 정립시킨다. 고쿠타이, 국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아이자와 야스시는 서양의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는 중국을 보면서 일본을 진정한 중화라고 불렀다. 1825년에 출간한 신노는 일본 근해에 출몰하기 시작한 서양 배들의 위협, 일본의 방위, 서양 국가들이 강력해진 원인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그는 서구 열강이 강해진 이유가 국민들에게 국교를 강요함으로써
국론을 통일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었고, 일본도 국교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채라는 개념을 최초로 소개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미토가쿠를 통해 일본의 유교는 천황제를 옹호하는 사상으로 거듭난다. 미토 사상가들에 의하면 일본의 전통은 사무라이의 전통이 아니라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신정체제였다. 중국의 역사는 반란과 왕조 교체, 이민족 정복의 역사였던 반면 일본은 만세 일가의 역사를 갖고 있고 따라서 충효와 같은 유교적 가치를 중국보다 더 잘 구현한 나라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메이지 유신의 밑거름이 되는 존왕양이 사상의 기초를 제공한다.